그 제가 우리 김용철 회장님께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리치 코리아 장면이 우리 이우진 과장님의 장면이라고 하시네요. 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고 잠깐 그러니까 앞에 주제 발표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주신 다음에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지식재산이 사실 R&D 결과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고 최근에 다양한 저작권을 비즈니스하고 새로운 사업이나 서비스를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자산인데 이거에 대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정책에 도움을 되지 못하고 그냥 가면은 너무 좀 아쉬울 것 같아서 네, 저는 일단 리치 코리아라고 하는 거를 내년 초에 좀 발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모시고 하는 DJI 첫 회의에서 저희가 이게 로버스트 IP 크리에이션 큐레이션 커머셜라이제이션 허브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강한 IP로 권리화하고 고부가 가치화하고 그다음에 자산화하는 이 세 가지 단계에서 우리 정부나 또 국회나 힘을 합쳐서 어디까지 전략을 만들 수 있을까를 이제 상세한 전략들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 오늘 사실 굉장히 그동안 지식재산 분야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또 그동안 평생을 지식재산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사실 오늘 나온 주제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신 내용들이고 그리고 어렵기 때문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이걸 고민하고 또 골똘히 생각하면 정답이 아니지만 정답 근처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늘 하고 있거든요. 저 역시. 그래서 오늘 패널 토론도 하시겠지만 누가 지금까지 이제 왜 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다 발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발제에서 다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걸 누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회에 오셨으니까 대부분 여기 국회에 계신 분들이 사실은 많이 들으셔가지고 해주셔야 될 일도 있고요. 입법을 통해서 결국은 입법이 돼야 법을 바꿔야 되는 일들이라 그게 결과라면 그걸 누군가 해주셔야 될 거고 또 그 전에 정부 차원에서 저희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처의 그 소관 법령을 또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뛰어다니면서 설득을 하고 이럴 그런 중요한 자료들을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책 연구든 예산이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누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해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좀 잘 받아서 최대한 해결하면서 뛰어다니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토론 진행할 때도 그걸 좀 참고해서 말씀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그 비전이 매우 크고 또 강력한 그런 제안들이 우리 그 주제 발표 발제에서 계속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주도하는 어떤 힘이 어디에서 나올 것인가, 누가 이걸 이제 정말로 그 신념을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할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일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토론을 저희가 30분 진행하도록 돼 있고요. 그 토론자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한 10분 정도 여유를 갖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 이후에 저희가 또 Q&A가 있는데 토론에 이어서 자연스럽게 이제 여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서로 질의응답 그리고 코멘트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그 토론 순서는 김용철 회장님, 전종학 부회장님, 정진근 교수님 순서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주시죠. 예, 오늘 세 분 발표가 너무 이제 쉽고 명쾌하고 피부에 와닿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동안 이렇게 보면은 속담에 이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가져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 그게 우리도 IP나 이런 지식재산 이쪽으로 그런 말이 통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말은 하여튼 그 기술자 내지는 혁신을 만들어내는 사람보다 그걸 유통시키는 유통업자 내지는 유통산업에서 좀 이렇게 이익을
대부분을 수혜를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좀 밸런스를 맞추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곰과 왕서방이 좀 돈을 좀 빼하게 나눠 갖는 그런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고, 그런 역할들을 사실 중재하고 최종 판단하는 거는 법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법원들도 이제는 좀 이제 곰도 좀 생각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혜진 판사님 너무 좋으신 말씀 같아요. 아시아의 그 이제 허브를 만들고 아시아의 스탠다드를 만들고, 그래서 저는 IP를 좀 배우긴 배웠지만 제 섣부른 지식을 이렇게 보면 저는 미국의 IP와 한국의 IP의 리걸 시스템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반출을 해보면 가장 한마디로 특징은 미국의 IP는 당업자 중심 또는 발명자 중심 이런 쪽이 되게 강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근데 곰 중심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이걸 활용해서 산업화하고 이런 쪽에 비중이 많이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어쩌면 산업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국가 주도의 산업화를 하면서 피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일 수도 있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그런 산업화 모델, 발전 모델은 이제 한계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혁신을 통해서 그 곰이 산업화를 주도하는 그런 개인이 중시되는 그런, 저는 IPR을 intellectual property right이기도 하지만 individual property right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하여튼 그런 개인이 중시되는 그런 개인의 창의, 노력, 성과 이런 것들이 좀 더 보장을 받는 그런 그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런 고민들을 아시아 특허 허브 내지는 뭐 아시아의 그 UPC 같은 것들 하나 만들면서 서로 기준도 논의하고 글로벌 스탠다드로 맞출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을 같이 하면 되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언급은 구체적으로 안 하셨지만 또 최치호 대표님하고 전우정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도 사실은 이제 그 개인 그 권리를 이제 그 주장을 해야 되고 거기서 가치를 이제 이렇게 돌려받아야 될 개인들이 제도적인 어떤 한계, 결함, 뭐 부족함 때문에 지금 제대로 이제 뭔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계속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곰과 또 왕서방 이걸 통해서 아주 이해하기 쉽게 발표해 주셨습니다. 전종학 부회장님도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제대로 된 보상을 안 하고 일을 시키면 이제 꼰대가 됐어, 꼰대가. 이 직무 발명 보상도 제가 볼 때는 혁신을 국가가 요구하면서 발명자, 연구자한테 성과를 내라, 이거는 국가가 꼰대짓 하는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런 직무 발명 보상 체계는 이제는 제대로 된 보상에서 혁신이 나온다. 이 기본적인 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게 좀 정상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이혜진 판사님 발표는 저희들 보면 한 이틀 전에 11월 13일 날 저희들 지총이 개최한 한아세안 직장 협력 포럼의 기본 취재하고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자주 만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 서울선언이 있었는데 서울선언을 우리가 그 외국에서 아세안 10개국에서 우리 대표자들 2명을 뽑았습니다. 그래가지고 20명이 왔는데 서울선언을 우리 초안을 주고 사인을 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얘들이 사인을 과연 할까? 왜냐하면 한국 주도의 한 아세안 지식재산 공동체에 이 친구들이 자기들이 덜러리 쓰는 건 아닐까? 막 이런 좀 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꺼이 다 사인을 하면서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한국이 IP에 있어서 킹 아니냐? 우리는 너희들한테 배우겠다. 이걸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좀 놀랐습니다. 한편으로는 놀랐고, 그리고 이 행사가 끝나고 나서 우리 행사 중에 좀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행사가 우리가 7시에 끝났는데 그 인도네시아 대사관 쪽에서 끝까지 있었어요. 끝까지 있으면서 한 4시에 공문이 제 카톡으로 왔어요. 공문이 그 인도네시아 대사관 그 대사 도장을 찍어가지고 공문이 왔는데, 11월 말에 인도네시아의 본국에서 여러 명이 오는데 이게 지총하고 또 IP 기반의 어떤 이노베이션, IP 기반의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 벤치마킹 회의를 하고 싶다 이런 공식적으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지총 회의실할지 인도네시아 쪽으로는 지금 추가로 협의 중인데, 하여튼
우리가 조금 우려했던 거와 달리 적극적이다라는 거고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 지금 K-팝이라든지 뭐 K-드라마, K-필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우리나라의 어떤 신뢰도나 공감도를 급상승시킨 것 같아요. 급상승시켜가지고 우리 예전 판사님이 말씀하신 한아세안 아니면 뭐 아시아 지역재산 어떤 통합법원, 연합법원이 지금 분위기가 가장 우리가 이슈로 만들기 좋은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법원 차원에서의 접근과 함께 이제 우리 차원에서 그런데 이제 그쪽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도 이야기하면서 다른 미얀마나 대사관에서도 이야기하면서 이제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면은 한국의 선진 어떤 그런 다큐멘터리에 대한 자료가 자기들한테 너무 없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법제처에 들어가 보면 아직 특허법이 최신 특허법은 영문 버전이 아직 없습니다. 영문 버전이. 우리나라가 지식 강국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법 제도 이 영문 작업 우리가 진짜 아세안을 미래의 우리 경쟁 어떤 동반자로 생각한다면은 베트남어라든지 뭐 말레이시아라든지 이런 번역 작업 그다음에 주요 판결문의 영문 작업 그리고 필요하면은 베트남으로 해가지고 그쪽에 다 보내줘가지고 그쪽에서 한국의 어떤 특허청의 심사나 심결이나 특허법원의 주요 판결이 자기들이 굉장히 참조가 될 수 있게 하는 작업 그게 서로 공감대 우리 이준 판사님이 생각하신 그런 큰 법원을 하는데 또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런 게 좀 병행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이우진 총괄과장 나와 있지만 우리 내년 예산을 좀 더 확보해가지고 지청에서 이런 작업을 좀 많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 차원 아세안과의 어떤 IP 분야의 정보 교류, 그 다음에 그쪽에 우리의 조금 앞서간 그런 자료를 현지어로 다 해가지고 코멘트를 달아가지고 공유하고 그게 좀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 주도의 한 아세안 지지한 생태계가 좀 구축이 되고 그 친구들도 우리한테 배울 게 좀 있으니까 윈윈하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남은 국회 단계 우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될 것 같고 여기 계신 분들도 좀 많이 도와주시면은 민간 차원에서 공감대 형성에 대한 또 법원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공감대 형성에 민간 차원에서도 지식단 총리를 하고 우리 지재위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장종학 부회장님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그때 한 아세안 서울 선언하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앞에 이렇게 여러 분들이 나가셔가지고 영어로 뭐 우리말로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준비하지 않은 마음 자세로 갔다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정말 IP를 중심으로 해서 아까 이혜진 판사님 발표에서 젊은 지역이잖아요. 아세안 젊은 지역의 여러 나라들과 우리나라가 뭔가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을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많이 했던 자리였습니다. 또 정진근 교수님 또 발제를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최근에 들었던 또 참석했던 학술 대회라든지 이런 것 중에서 그래도 진심을 가지고 이렇게 설득하려고 나오는 발제들은 굉장히 간만에 왔다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발표 이제 최치호 대표님 발표를 아주 세부적으로 굉장히 잘해주셨는데요. 사실 이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쉬운 얘기거든요. 직무 발명자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그 창작자, 혁신적인 인재를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 이 문제예요. 결국엔 이게 과거에 2016년에 소득세법 개정하기 전에는 자기 기가세대는 기타 소득으로 해서 우리가 충분히 대접을 했죠. 그러다가 정책을 우리가 혁신적 인재에 대한 정책을 변경했느냐 국회에서 그런 논의도 없이 이 소득세법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법 정책이 바뀌지 않았는데 법이 바뀌었다는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2016년에 그 소득세법 개정이다. 그 당시에 이제 개정 이유는 우리 최치호 대표님께서 얘기했었는 대로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아직 일반론이 있었고 또 언론 이런 데서 일부 대표자들이 자기가 좀 지분을 많이 넣어서 소득을 약간 탈루하는 그런 변칙적인 방법으로 운영했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문제 때문에 만약에 고쳤다면 큰 문제인 게 결국 이게 빈대잡자고 초과상관을 태운 격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소득세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을 때려잡자고
우리 혁신적인 인재에 대한 대우를 바꾼 것이다. 이건 정책적으로 잘못됐다. 악용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었어야죠. 그러니까 법 정책이 바뀌지 않았다. 그러니까 첫 번째 교지는 창의적 혁신 인재를 대우하는 우리 사회의 법 정책이 바뀌지 않았는데 소득세법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감사원하고 아니 국세청하고 정확히는 국세청하고 이제 대법원하고 감론 의박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근로소득이냐 아니면 기타 소득이냐 감론 의박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발표했다시피 일본에서도 이 근로소득으로 봐야 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수설이 근로소득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법정책과 괴리된 되게 지엽적인 논쟁에 불과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여전히 잡소득으로 이것을 유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법원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 기타 소득이었다라고 판결을 내렸단 말이죠. 그것도 대법원에서. 그렇다면 사법부의 의견을 존중해야 이게 법리거든요. 아까 정책도 문제가 되지만 법리적으로 대법원이 기타 소득이 한 것을 가지고 그 정부 주도의 입법에서 국회의원들이 한 것도 아니고 정부 주도의 입법에서 한마디로 사법부의 법리를 파괴하는 입법 쿠데타를 하는 게 이거 진짜 바람직하지 않은 입법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법정책인 면에서도 우리 합의는 없었고 그런데 법 개정이 있었고 그리고 법리적으로도 대법원의 법리 해석을 파괴하는 입법이었다. 그렇다면 당연히 2016년에 법으로 돌아간 이후에 아까 말한 그 편법적인 소득세 탈루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게 이제 핵심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혜진 판사님 워낙 좋은 내용이라서 제가 몇 마디 좀 말을 좀 얹고자 합니다. 그저께도 이제 한 아세안 포럼이 있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종학 부회장님께서 엄청 고생을 하셔서 아주 큰 성과를 내셨고 역시 저도 느낀 점이 아세안은 한국과 굉장히 친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 못할 게 없죠.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 엘빈 차클러 뭐 이런 사람들이 3대 강국이 될 거다라고 하는 마당에 우리가 빨리 지재권 제도에 대한 법제도의 헤게모니를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공동으로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그러기 위해서 저변이 확장돼야 되는데 이제 유럽만 하더라도 이 단일 특허법 같은 제도적인 그 토대가 있으니까 사실 가능한 것이 아니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도 빨리 한 아세안 주도의 그 법제도를 좀 같이 이렇게 한마디로 공동화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 그 아까 말한 그 특허법 빨리 번역해서 보여주고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판례도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동일한 유사한 법제도를 갖는 것이다. 단일 특허법을 갖기는 어렵겠지만 유럽처럼. 하지만 특허법은 기본적으로 국제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국제조약에 의해서 최소보호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빨리 TF를 만들어서 또 허브 거기서 좀 더 주도하고 지청에서 주도하셔가지고 TF를 만들어서 뭘 해야 되는지 순서부터 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발표하실 때 연역에서 봤던 것이 뭐냐면 유럽은 페이턴트 코트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판사님께서는 IP 코트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범위가 훨씬 넓거든요. 더 큰 꿈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려면 뭐 저작권도 사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한류에 대한 호감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여기에 대해서 분야별로 TF를 빨리 만들어가지고 우선은 그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 법제도에 대한 이해를 서로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은 뭐 아시다시피 우리랑 법제도 파괴 상당히 유사하고 사실 중국이 좀 다른데 그렇게 해서 우리 팀을 많이 모아놔야 이제 중국도 들어오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신다 그러면 저도 옆에서 열심히 돕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정쟁근 교수님께서 또 비전에 또 비전을 좀 더 더해 주셨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냥 느낌상으로는 아시아 연합 지식재산 법원이 한 3년 있으면 설립될 것 같은 느낌이 그렇게 들 정도로 지금 다들 어떤 그 비전을 같이 공유해 주시고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한 생각입니다. 저희가 시간이 뭐 여유가 많은 것 같은데 여기 좀 귀한 시간 내셔서 함께 참석하신 분들의 의견도 좀 듣고 저기 아시아 연합 지식산 법원에 대해서도 또 우리 한상욱 변호사님도 거기 같이 참여하셔서 또 많이 이야기도 하셨는데 저희가 그 여러분들 생각 또 우리 김명신 회장님 말씀도 듣고 이렇게 좀 토론을 활기 있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일부러 시간을 이렇게 순서를 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유롭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많은 세미나나 많은 회의에 참석해 봤는데 오늘 같은 회의가 정말로 규모는 적지만은 좀 실질적이고 깊이가 있는 장소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하고 지식재산단체 총연합회가 같이 서로 좀 보조를 맞춰서 거창한 뭐 사람들 많이 모아서 해봐야 시끄럽기만 시끄럽지 내용도 없는 건 그 뭐 별로 뭐 영향가는 별로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같은 게 왜냐하면 오늘 그 이상민 의원이나 서 의원이 지금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이런 내용을 이 양반들이 듣고 그러니까 깊이 있는 토익 특히 3번 발표하신 분들 아주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감히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하나 생각이 나는 것은 근데 제 책임도 큽니다만 사실 지식재산기본법을 처음에 그 청안을 만들 때 일본법을 벤치마킹을 했는데 제가 놓친 게 일본에서 총리가 위원장이니까 우리도 그래 한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딴 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걸 놓쳤어요. 뭐라고 해도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총리하고 대통령하고 완전히 격도 다르고 임팩트가 완전히 다른 걸 아주 뼈저리게 지금 느끼고 있는데 그게 쉽게 개정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차제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도 그렇고 그건 이제 국가기관이니까 말하기가 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식재산단체 총연합회 같은 데서 뭐 수석 비서관까지 말하지 않고 뭐 비서관도 좋고 뭐 이름은 뭐가 돼도 좋습니다만은 그래도 대통령실에 심부름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은 있어야 되겠다. 이름은 뭐라도 상관없다. 왜? 대통령의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얘기한 아시아 연합 IP 포트 같은 거는 저는 시간은 걸리지만은 한번 시도해보면 값어치가.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냥 주장만 하고 말아서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 아까 TF팀은 더더구나 말할 필요도 없고 이걸 1단계, 2단계 추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 한 예를 들어보면은 지금 아까 그 아시아 비일사 협회에서는 이미 아시안 국가에 해마다 교육을 시키고 특히 공무원들하고 변호사들을 훈련시키고 계획이 써 있습니다. 예산도 확보를 했어요. 근데 지식재산단체 총연합회도 한국이 아니니까 외국인들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할 게 아니라 결국 후보를 만드는 데는 사람을 자주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뭐 틀린 의견도 듣고 공감하는 바도 있는 거지 만나지도 않고 그냥 팔로미 해가지고 특히 외국에서 갑자기 한국에서 주창하는 뭐 거기에 동조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건 너무나 참 순진한 생각이 아니겠느냐. 시간이 걸린다. 근데 문제는 대한민국의 허브가 되려고 하는 거에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되는데 제도가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많은 소송 비용이 미국에서 하면은 엄청난 소송 비용이 드는 천하 다 하고 그 다음에 또 유럽에서 하는 거 다 하는데 아시아에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참 발상이 참 과감히 말하면 아주 혁명적이고 실현 가능한 꿈 같은 얘기인데 그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 제안한데 많은 사람이 필요 없고 학계에 계신 분 한 분, 또 변호사분 중에서 한 분, 또 입판사 같은 분들이 실제로 법원 안에서 하는 분 한 분, 뭐 저 같은 사람 이용하면은 기꺼이 심부름 하겠습니다. 거의 심부름 안 하니까 또 이렇게 해서 또는 뭐 전종학 씨 같은 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 국가 지식재산위원회도 누가 한 사람이 참여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TF팀이라고 거장한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 실무적으로 우선 조만한 유튜브를 만들어서 의견을 교환하는 것도 시작해서 그게 이제 되면은 뭔가 조만한 모임을 갖고 이렇게 해서 너무 성급하게 할 것 없이 한 단계 나가면 좋겠다라고 또 하나 제안하는 거는 큰 세미나에서 사람만 동원해서 사진 찍고 하는 그런 거보다는 앞으로도 특히 두 의원들 모시고 이런 식의 세미나나 워크숍이나 이런 게 되는 것이 정말로 실리가 있지 않겠느냐 감히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아까 저기 이호준 과장님이 누가 그거를 강조하셨잖아요. 그 교통 정리를 딱 해주시죠. 아주 딱딱 지정을 해주셔가지고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그 특허부에서 계속 저희가 그 대선이 있고 막 선거철마다 좀 이거를 꼭 고려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많이 논의도 하고 제안도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까지 잘 안 됐었습니다. 이게 회장님 말씀 들으니까 더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상욱 변호사님 또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2019년도인가 이제 기회를 주셔서 특허법원 개원 20주년 기념 논문집에 이제 한중일 그 통합 IP 법원 테스크포스를 만들자 이런 취지로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 제가 쓰면서도 참 이거 좀 발상은 좋은데 이게 될까 이런 의심을 사실은 좀 했다는 고백을 이제서야 드립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해진 부장님 판사님 말씀을 듣고 그때랑 지금 3, 4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 아세안에서 아까 RCEP라는 협정이 체결된 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속지주의가 점점 다 파괴가 되고 있다. 메타버스가 그 사이에 생기고 하는 것들이 이제 다 주요 원인일 텐데 이제 이런 발상을 우리만 하고 있는 거는 아닐 것 같아요. 일본도 하고 싱가포르도 하고 중국도 하고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김문희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결국 이게 될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오히려 듭니다. 근데 그럼 이제 누가 주도할 거냐는 이제 문제가 되고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태스크포스를 어떤 식이든지 오늘 이렇게 만나서 또 한참 있다가 일본에서 한대더라고 그러면 일본에서 해? 뭐 이제 이런 분위기가 안 되도록 저희 충실히 준비를 해나가야 될 텐데 그게 결국은 이제 의욕은 있는 분들은 꽤 있으실 것 같은데 결국 조직과 이제 예산의 문제가 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우리 박성필 위원장님 포함해서 잘 좀 지혜를 모으셔서 이런 데는 좀 경쟁이 붙으면 좋죠. 서로 하겠다고. 근데 그런 상황 이기를 바라면서 이제 싱가포르하고 일본 얘기만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해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일본이 지금 이번에 이제 이해진 부장판사님 모시고 갔다 온 게 JSIP라는 행사입니다. 근데 그 3일 기본적으로 행사라는데 모의 재판은 일본 대법원이 주최를 하고 하루는 특허청, 하루는 법무성이 주최를 합니다. 근데 이제 모의 재판은 주로 약간 특허 선진국, 뭐 일본, 한국만 끼지만 뭐 중국, 미국, 유럽 이런 데 좀 위주로 하는데 아세안 국가를 다 초청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그래서 특허청하고 법무성 행사할 때는 거기서 이제 상표 이슈들은 다 발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게 하고 리셉션 같은 데 가보면은 한국이나 뭐 중국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는 어차피 잘하니까 그 법무부 장관 같은 이제 법무성 대신이라고 그러죠. 그런 분이 꼭 나오셔갖고 그러니까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정성이 굉장히 지극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지총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를 하셨지만은 일본은 그 행사를 제가 우리 참여하기 시작하고 한 5년 됐으니까 그 전부터 이제 계속 해오고 있다. 그리고 그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는 대법원에서 예산을 내서 거기 사법연수원을 줘줬는데 일본은 계속 그 거기는 특허법이었고 아직도 그냥 지재법이라고 불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법을 개정하는 프로젝트를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만일
이런 거 하자 했을 때 과연 우리나라가 얼마나 주도권을 줄 수 있는지는 아직은 굉장히 퀘스천업을 하다는 생각이고, 이제 싱가포르는 우리 예진 부장님도 많이 예를 드셨지만 싱가포르 SICC라는 데는 싱가포르 인터내셔널 커머셜 코트인데, 거기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우리나라 특허법원, 우리나라 뭐 상사 법원인데 외국 사람이 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 변호사가 와서 악유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제 싱가포르 모의 재판 때 봤는데 싱가포르 대법관님이 저한테 와서 너 이거 좀 관심 좀 가져라면서 브로셔 같은 걸 이제 갖고 다니세요, 대법관님이. 그러면서 당신도 여기 오면 악유 변호사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그걸 찾아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싱가포르 헌법을 바꿨다고 합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절실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싱가포르이 여기 지금 아세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제도를 어떻게 누가 이제 얘기만 꺼내면은 이제 굉장히 그동안 뭐 노하우도 많고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점 좀 고려가 돼야 되고, 저희도 사실은 그 아시는 분이 좀 드물지 모르겠지만 그 지금 국제재판이라고 해서 영어가 그 지제재판에서는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법정에.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법원조직법을 바꿔야 돼서 그거를 바꿨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SG에서 법원조직법을 바꿨는데 그것도 생각보다는 좀 활용도가 떨어지는 면이 있어서 이제 저는 걱정이, 화두는 던지는 건 좋은데 우리가 과연 이걸 리드를 해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태스크포스에서 생각을 하고, 그러려면 이제 뭐 아까 좋은 말씀 많이 나오셨지만 결국 우리나라 UPC가 결국 독일이 주도하게 된 게, 독일의 실무가 그동안 제일 발전했기 때문에 UPC를 주도하고, UPC 항소법원장도 지금 독일 판사님 뭐 브라빈스키 이런 분이 계시기라 그런 연유인 것 같아서 우리도 실무를, 아까 이진 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실무를 잘 개선하고 좀 준비를 해나가고 할 필요가 병행해서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태스크포스하고 연구팀 발족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어떤 경우든지 뭐 예산이나 조직이 안 되면은 지금 김영준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끼리 뭐 카톡을 만들어 갖고 뭘 하든지 하더라도 조금 진행할 필요는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는 좀 이렇게 자유롭게, 아까 저희 첫 번째, 뭐 두 번째 주제는 지금 많은 말씀을 나눠서 첫 번째, 세 번째 관련해서도 뭐 질문도 좋고요. 발표하신 우리 두 분께 질문도 좋으시고 또 코멘트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지식재산 기자협회에서도 또 이렇게 뭔가 관심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들이 있었을 텐데 또 기왕이 질문해 주시면 더 뭔가 기사 작업하실 때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막간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10월 말에 저에게 눈에 확 들어온 기사는 그 애플을 상대로 그 이 마시몬가요? 조그만 그 회사가 그 이제 생체 혈액 속의 산소 포화 농도를 측정하는 기술을 가지고 특허 침해했다고 ITC에서 이제 판결을 해서 수익 금지 조치를 내렸는데,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갤럭시 와치의 아주 조그만 일부 제품이 중소기업의 특허를 침해했다. 그러면 과연 이 라인을 스톱시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도 개선도 되게 중요한데 일종의 컬처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서울반도체 그 이정훈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소송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 특허 소송을 제대로 하려면 라인을 딱 세울 수 있어야 돼. 현대차의 라인을 딱 세울 수 있어야 되고 삼성전자의 라인을 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한국에 그런 간이 큰 판사가 계실까? 이런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제도 개선과 아울러 우리가 그런 그 컬처가 좀 바뀌었으면,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박종철 사태 6.29가 일어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이루어졌듯이 우리 법원에서도 사실은 그런 게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딱 잠재되어 있는 사건들이 아마 수만 건이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법원에. 그래서 하여튼 그런 그 새로운 무브먼트를 만들 수 있는 모티프가 좀 마련해 됐으면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가 이제 되지 않았나 저는 싶습니다. 예. 네. 우리가 두 번째 지금 그 발표에 대해서는 아마도 TF가 만들어질 것 같고요. 지금 조만간 만들어질 기세가 지금 이제 분명히 보이고 지금 첫 번째 주제 그리고 세 번째 주제 지금 다 우리가 놓칠 수가 없는 것들인데 그 첫 번째 주제와 관련해서는 아까 그 이효진 과장님 말씀처럼 누가 어떻게라는 그런 얘기를 조금은 우리가 해보고 좀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무발명 보상 제도에 대해서 아까 정진근 교수님께서 좀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어떤 정책적인 깊은 고민에서 나온 어떤 변화가 아니었고 고민이 없이 막 지금 제도가 이제 바뀌어버린 어떤 그런 경향이 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면 좋을지 좀 우리 이미 발표해 주신 최치호 대표님하고 좀 우리 정진근 교수님 또 다른 분들의 의견을 조금만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발명 관심을 갖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LG전자, 삼성전자의 발명자들이 지금 거의 뭐 집단 소송일 정도로 지금 벌어지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음 주에 4년 9개월 만에 1심 결과라고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이제 그게 이제 이슈화가 진행이 됐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사건 사실 이제 증오를 관련해서 사실은 여러 이제 보상 문제도 있었지만 또 이제 또 잘못된 케이스도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논의 때문에 특허청에서 사실 이제 그 직무 발명 관련 그 개선 위원회를 한 2년 전에 3년 전인가 한 10개월 동안 진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긴 해서 제가 거기다 노크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도 특허청에서도 왜 이슈화가 되는데 왜 이게 그 논란이 됐는지 전혀 파악을 못 하시고 이제 처음에 저를 이제 모르다가 이제 일을 하고 나서 이제 보도 자료가 나오면서 이제 정말 이게 이 정도라고 이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 이보다 훨씬 더 많은데 이 정도만 알고 계시네. 그래서 이제 물었죠. 이 건수를 어떻게 지금 추산하신 거냐 그랬더니 병원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판결도 난 거로 건수를 쓰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소송의 문제는 미국은 소송 제기되면 다음날 언론에 바로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알 수 없거든요. 지금은 그나마 조금 이제 좀 완화돼가지고 1심 결과 중간 확정 전이더라도 이제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죠. 그전까지는 이제 거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조차도 이제 모르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쪽에 되면 그래서 이제 저한테 우스갯소리를 이제 일부 사람 중에서 발명자 모임을 만들었다. 근데 그거를 제가 보기에는 발명자들이 그거를 지금 직무발명 소송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우발적인 건데 우발적인 거에다가 제 거를 다 걸 수는 없거든요. 사실 발명자들이 그거는 조금 그거를 모르고 발명자들이 나서가지고 뭘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게 쉽지 않은 것 같고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거를 할 때 발명자의 의견들도 좀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걸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은 제일 아쉽고 이제 그런 사람들 발명자 중에 그분들 목소리가 사실은 제가 보기엔 거의 전달이 된 적이 없었던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포인트는 이제 그 직무발명 보상이라든지 그 제도의 개선 그 과정에서 발명자들의 목소리가 담기지 못해 왔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하신 것들이 몇 가지만 코멘트를 하셨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매우 큰 주제들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지재위에 드리는 말씀일 수도 있고요. 발명자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어달라는 것일 수 있고 또 입법 과정에서 발명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 굉장히
저희가 뭐 등잔 밑이 어둡다고 직무발령 보상 제도를 논할 때 발명자분들의 소리를 당연히 들어야 되겠죠. 예, 예. 네, 교수님 말씀하시죠. 이번에 조영 의원께서 국감에서 발언하신 게 신문 기사에 났는데 그 대상이 이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지 않습니까? 저는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접근을 하면 세금의 논리를 접근을 하죠. 이게 어떤 종류의 세금에 맞느냐 이렇게 접근하는데 과기부에 질의를 했으면 과기부는 혁신적 인재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번지수는 정확하게 말하면 과기정통부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 거기에서 우리의 정책을 확인하고 소득세법을 개정하도록 하면 되는데 그 중심에 당연히 지재비가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2란, 2안, 3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문에도 기사가 나오던데 예를 들어서 비과세를 뭐 한 200만 원 정도 더 상향한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절충안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200만 원 상향해봤자 40% 세율 계산해도 80만 원 절약하는 건데 이제 그거를 개정을 하게 되면 향후 10년 동안 개정 못한다. 그렇죠? 받을 때 확실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 정책을 확실히 확인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가에 대한 대답은 우리 이우진 단장 친구들께서 아마 하실 것이다. 노를 중심으로 과기부를 중심으로 하실 것이다. 그때 우리 조남신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명자들의 그 의견도 많이 듣고 그래서 원칙을 세워서 그걸 국회에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구구절절 충분히 100% 공감을 하고 의견이 없습니다. 국가는 기본적으로 세금이 있어야 운영을 할 수 있는 건데 오늘날 같이 이렇게 세금이 필요한 대한민국에서는 세금을 더 거둬야 되는 이 이론에는 별다른 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발명자의 어떤 그 수익까지 세금을 더 거둬야 된다. 그는 그만큼 세금의 필요성이 우리나라가 절박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동의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근데 이제 문제는 세금을 많이 거둬야 되는 논리에는 동감을 하는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제로섬 게임 같이 지금 현재의 어떤 산업의 그 성장을 고려하지 않고 현 산업의 결과만으로 국한시키고 세금을 많이 거둬야 된다고 하면은 진짜 발명자의 그 이익까지도 이게 세금을 거둬야 된다는 논리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 산업 자체를 키워서 파이를 키워서 세금의 어떤 모멘텀을 키워서 절대적인 세금을 키우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그 기재부나 세금 당국 입장에서는, 전자를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방향성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 미국이 1980년대 정말 무너져가는 미국, 일본으로부터 잡아먹히는 미국일 때, 프로페이턴트 제도를 할 때 가장 근간이 되는 게, 물론 링컨 대통령이 말씀한 거지만은 이 터크라는 제도가 천재성의 불길에 이익이라는 기름을 부었을 때 이 산업 발전이 극대화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프로페이터드 전책을 하면서 80년대에 무너져가는 미국이 다시 오늘날 같이 강국이 되는 게 됐듯이 지금 발명자의 의욕을 고취시켜서 이 발명자가 로얄티가 나온다는 사업화가 돼서 로얄티가 나온다는 거는 이걸 산업에 시켜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산업이 활성화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발명자의 의욕을 고취시켜야 산업이 발전이 되고 산업이 발전이 돼야 결국은 세수의 파이가 커진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방향성을 틀도록 저는 유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전우준 교수님의 기술 유출 탈취 방지 대책을 보면서 저도 상당히 깜짝 놀란 게, 사실은 산업재산권에 대한 어떤 그 분쟁도 상당히 그 전문성이 필요해서 특허 부분이 과다할 집중이 되었지만은, 사실 산업재산권보다도 이 지식재산권 중에서도 특허보다도 이 기술 유출이 훨씬 더 델리케이트하고 이 전문성이 요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관할 집중의 필요성은 우리가 놓쳤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우성 교수님의 그 논제가 정말 특허보다도 더 전문성이 요하는 이 산업기술 유출 쪽의 관할 집중은 우리가 놓쳤다. 정말 이건 늦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관할 집중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해야 되겠다는 일단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장 핫한 지금 우리 이혜진 판사님이 한 그 아시아연합 지식재산 법원에서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미국 이제 유럽은 UPC지만은 우리는 IPC, UIPC 개념으로 간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법원부터 미리 준비가 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특허법원이 민사소송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항소권이 아니라 항고권도 관할 집중이 돼야 되고, 그다음 저작권도 관할 집중이 돼야 되고, 또 지식재산 형사 재판권도 관할 집중이 돼서 우리나라 법원이 이제 특허법원이 아니라 지식재산 고등법원으로 명칭을 개정하면서 관할 집중의 그 재판 관한을 넓히는 작업을 선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아시아 지식재산 그 연합 지식재산 법원을 한국에서 수청할 만한 어떤 그 명분을 더 세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것이 이제 좋은 구호고 좋은 비전이고 좋은 그 희망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치밀한 어떤 그 학술적이고 이론적인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가이스트 같은 데서 아시아 지식재산 공동체 연구센터를 만들어서 정말 이 부분에 지금 아시아 지식재산 공동체가 되려면은 연합 지식재산 법원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아시아 지식재산 청도 만들어져야 되고 아시아 지식재산 거래소도 돼야 되고 아시아 지식재산 조정 분쟁센터도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각각을 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이 정말 학술적이고 이론적인 연구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ESG 산업가치연구원이 7월 30일에 산업부에서 사단법인의 인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근데 ESG 이게 경영 환경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관한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했던 말을 말씀드릴게 한 1분 정도 쓰겠습니다. 그 경영 환경이 굉장히 좀 바뀌어 있어요. 굉장히 IP 쪽에서도 ES 쪽에 어떻게 연구하셔서 여기 그동안 여기 오늘 1번, 3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 제가 볼 때는 하나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80년대 경영의 목표는 이익 극대화였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배웠어요. 저도 8호학번 그때니까요. 근데 90년대 중반에 오면 경영의 목표가 바뀝니다. 대리인 이론이 나오면서 주주 부의 극대화로 바뀌어요. 그 현금 흐름을 추정하는 방법까지 바뀝니다. 근데 지금 현재 와서는 ESG 경영이에요. 이게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환경 문제가 대두가 됐고요. 서로 이제 잘 살자 이렇게 됐거든요. 그 중에서 ESG인데 저희가 보면은 첫 번째 그 발표와 관련해서 제가 가장 좋은 건 세법에서 비과세거든요. 비과세였는데 또 어떻게 오다가 기타 소도로 가더만 이게 근로소득까지 왔더라고요. 이게 아까 정진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렇게 바뀌었지? 아까 대법원 판례가 저도 전공이니까 그게 맞거든요. 근로소득으로 볼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건. 비상식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하여튼 뭔가 잘못되어 왔어요. 네, 저 여기서 대안은 뭐냐면 지금 산업부든 중기부든 중견기업, 벤처기업 협회든 ES 지표에 관한 논쟁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거 소득세법 개정하는 것보다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발명자가 더 발명을 하도록 보상체제를 활발하게 회사에서 이런 거죠. ESG 지표에 연구원도 발명자잖아요. 우리나라 제조업 기반이고 수출 기반인데 그 연구원들한테 발명 보상 제도를 모두 같이 들어온다. 그러면 ES 경영 플러스 점수가 되는 거예요. 더 나가서 그러면 보상금을 얼마 해줬느냐 요거까지 지표를 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이쪽에서 얘기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쪽에서 해줄 리가 없어요. 두 번째는 세 번째 오늘 발표한 거 관련된 ESG에 적극적으로 들어가 넣어줘야 된다. 세 번째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S에 해당이 되잖아요. 이게 세 번째도 S에 해당이 되는데요. 사실은 특허보다
CEO들이 이 기술 유출로 엄청 스트레스 엄청 받거든요. 말도 못해요. 왜 말을 못하는 이유는 투자자들한테 이거 소문나면 엄청 치명적이거든요. 채권자, 투자자 아니면 경쟁사한테 이게 우리의 기술이 애고에 노출됐다고 하면 이게 큰일 나요. 그러니까 비공지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뭐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리고 소송도 그쪽 소송이 훨씬 많은 비밀리에도 이루어지고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예방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기업들이요. 이거 비공지성의 확보가 되려면 아까 이 비밀을 관리했느냐 이게 이렇게 별로 잘 안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당연히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돼 있어요. 이거 투자자나 채권자 입장은 엄청 중요합니다. 당연히 이것도 회사가 이거 제대로 S 쪽에 S는 누구냐면 회사를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이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도 들어가줘야 돼. 너 회사의 어떤 그 기술 자산 영업 비밀을 보고하기 위해서 당신들은 뭘 하고 있냐 이런 게 ESG 당연히 저는 들어가야 되고 이건 지금 때가 너무 좋습니다. ESG에 대한 그 인식은 대부분 잘 잡혀 있고 원래는 상장 기업은 2025년도부터 이걸 ESG 보고서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연기가 2026년에 연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식은 되어 있다. CEO들한테. 그래서 IP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ESG 경영과 관련된 우리 쪽에 지표가 들어가야 될 노는 적극적으로 여기서 이슈화 시켜야 되고요. 그걸 넣어야 돼요. 그러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유한대학교 경영학과 박성화 교수입니다.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가 연구소에 그 지식재산 관련된 연구소에 근무하면서 그런 경제 관련된 그 맥락으로 연구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 연구들을 하다 보면 이 지식재산과 관련해서 좀 인센티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경제적 인센티브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같은 그 논의 베이스가 되게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들의 그냥 그들만의 리그처럼 보이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민간에서 조금 더 넓은 폭으로 논의되기 위해서는 그 연구를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정보가 좀 이제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특히 지금 지식재산 관련해가지고 기업과 연계해가지고 하는 그 분석을 하기에는 그 제약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외부에 있는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께서 연구할 때.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발명자, 창작자의 그 경제적 인센티브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그 민간의 어떤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개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또 그렇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창작하고 발명은 결국 경제적 인센티브가 중요한데 저희가 그냥 현재 시점에서 그 나누는 것을 선택한다기보다 동태적으로 더 늘려서 나누는 것을 늘려서 나눌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려면 조세가 갖고 있는 정책 기능 중에 하나가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세 정책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니까 확실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이 창작자들에게 직무 발명 보상금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적용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특례 제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확실한 그런 혜택을 적용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변화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 한 가지 말씀이었고 또 두 번째 이제 아까 토론하신 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는데 이제 지금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이제 우리 글로벌 경쟁력이나 이런 거에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기존에 우리 지금 방금 그 아세안과의 그런 영내 포괄적 경제 협력의 경우에는 그 모티베이션 자체가 서로 협력을 해야 하는 그런 방향의 어떤 교류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협력이 어떤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이 법원, 저희 지식재산 법원을 연합으로 구성하는 거는 조금 다른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같은 권역 안에 있는 중국, 일본, 한국이 산업 구조에서 굉장히 비슷한 측면이 있어서 지금 이 법원에서 배타적인
그 독점권에 대해서 그걸 규정하고 확정시키는 과정에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이 충돌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논의하셨을 때 주도권과 관련된 부분에서 저희가 사후적으로 주도권에서 이제 밀리게 되는 그런 부작용 없이 이런 협의체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좀 잘 하셔서 준비하시면 굉장히 좋은 그런 협의체의 구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두 번째 발제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에 코멘트 해주신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혜진 판사님 발표에서도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보면은 이제 법 규범이 상당히 이렇게 그 우리가 조화라고 표현하는 국제법에서 하모니제이션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지금 많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고, 또 하드웨어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좀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 법원을 유치할 거냐라는 이제 그게 좀 다툼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좀 기술이 발전하면서 지금 아까 그 온라인 뭐 화상 그런 그 소송들이 이제 가능한 그런 시스템들이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예, 그 코멘트들을 지금 제가 메모는 하고 있는데 답을 다 이렇게 요청을 드려서 받아낼 수 있는 시간이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주제들이 이제 큰데요. 지금 첫 번째 발제인 그 직무발명 보상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조금 많이 나왔고, 정재근 교수님도 좀 나름 정리를 해주셨고, 그 전우정 교수님 말씀하신 게 사실 내용이 그 어떤 그 디테일로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논의를 못할 정도의 논의인데, 지금 저희가 그 생각해 보면은 보통 그 지식재산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기업의 어떤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뭐 무형자산 얘기하고, 뭐 빙산에 뭐 일각만 보이고 정말 거대한 게 안 보인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지식재산의 영역에서 그 영업 비밀, 그리고 이제 전 교수님께서는 이제 두 가지를 구별을 지금 해주셨는데, 그 기술 유출, 이 영역이 뭐 특허나 다른 영역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클 수도 있다. 그 어떤 경제적인 어떤 임팩이 훨씬 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로 깊이 고민을 해야 되고, 지금 제도들도 이제 새로 계속 도입이 되고 있는데, 아마도 국가 첨단 전략기술 그 관련 법들이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전 교수님이 그 제안하시는 것들이 더 훨씬 더 필요할 것도 같고, 이제 법원에서 이제 실무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우리가 또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중요한 어떤 우리 특허국가 추진위원회가 앞으로 계속 논의하면서 뭐 좀 기여를 해야 될 중요한 화두를 던져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걸 좀 팔로우업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3개의 발제를 들었고, 또 토론자 3분 의견 듣고 이제 여러 참석하신 분들의 의견을 같이 들었습니다. 이게 각각이 지금 하나하나 주제가 거대한 연구 주제이기도 하고, 실무상 풀어가기 위해서 지금 정말 에너지를 많이 투입해야 되는 그런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모였고요. 특허 허브국가 추진위원회에 아직 그 멤버가 아니시더라도 또 같이 적극 더 참여를 해주시고, 우리가 22대 국회에 가면은 또 한번 새롭게 또 팀워크를 다지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민간 차원에서, 그리고 또 정부, 국회, 우리 법원, 우리 같이 또 참여해가지고 정말로 이게 좀 모이네요. 이게 아시아에서 이 지역에서 가장 이렇게 제도가 선진화되고 소송이 또 이렇게 쉽게 분쟁이 해결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가진 나라, 그런 이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창의성 가득한 지식 강국 전략 컨퍼런스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